이 시간에는 엘렉사의 빅프로 2C라는 장비를 이용하여 8비트 MCU의 프로젝트 파일 생성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디바이스는 마이크로칩사의 PIC1F675라는 디바이스이고요. 먼저 이렇게 타이핑을 쳐놨고, 타이핑을 치게 되면 이와 같이 여러가지 패키지 정보가 다른 디바이스가 선택이 되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은 SYC 150mm이기 때문에 선택을 하겠습니다. 선택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디바이스에 대한 참조 정보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하단에 디바이스 정보, 참고의 참조 디바이스 정보와 디바이스 설정의 컨피규레이션 비트와 동일하게 열 수가 있습니다. 디바이스 정보를 열게 되면 마이크로칩사의 PIC1F675라는 디바이스는 2.97 버전서부터 탑재가 되었고요. 이 디바이스를 지원하는 롬라이트의 목록과 소켓 어댑터의 목록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일반 정보에서는 이 플래시 메모리의 플래시 영역과 EEPROM 영역의 데이터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칩의 외형 정보를 보면 SYC8핀의 150mm 패키지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타 모델 정보를 보게 되면 다양한 정보를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디바이스를 선택하게 되면 컨피규레이션 비트는 이와 같이 1로 세팅이 되어 있고요. 버퍼도 프로그램 메모리나 데이터 EEPROM 영역 모두 1로 세팅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로드를 클릭해서 파일을 가져오게 될 텐데요. MCU test.hexa라는 파일을 준비해 놨고요. 기타 파일을 가지고 프로젝트 파일을 만들 때는 바이너리 파일이나 헥사 파일을 가지고 많이 만들게 되는데, 기타 특정 벤더에서 지원하는 확장자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헥사 파일에는 바이너리 파일과는 다르게 어드레스 정보와 컨피규레이션 비트에 대한 정보를 포함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열어보면 이와 같이 하단에 체크섬란과 퀵마이크로 체크섬이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컨피규레이션 비트를 열게 되면 아까와는 다르게 세팅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참고로 이 디바이스는 인터널 오실레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OSC 카이 값이라고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또한 버퍼를 열어보면 아까 헥사에서는 EEPROM에 대한 데이터는 없었던 것 같고, 프로그램 메모리에는 이와 같이 데이터가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칩의 라스터 어드레스는 3FF 번지인데 여기도 1로 세팅되어 있지만 여기가 아까 봤던 오실레이터 칼 값이 들어가 있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나중에 마스터를 가지고 읽을 때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컨텐츠가 다 들어왔다라고 하면 프로그램 아이콘을 클릭해서 디바이스 동작 설정을 해주게 됩니다. 보신 것과 같이 사용자 메모리와 설정 비트 이렇게만 선택해주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지우고 굽는다고 하면 지우고 굽기를 이네이블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랬을 때 지우기 파라미터는 중요한 값인데, 오실레이터 값이나 밴드갭 칼값은 기존 값을 유지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제조사에서 이것은 제조 당시에 인터널 오실레이터에 대한 캘리브레이션 값을 갖다가 특정 영역에다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지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OK를 누르면 설정이 모두 끝나고 세이브 프로젝트에서 프로젝트 네이밍을 주면 되는데요. 저는 MCU 테스트 이렇게 해서 프로젝트 파일로 저장을 할 계획입니다. 이 저장할 때는 프로젝트 내용이 같이 포함이 되고요. 자,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는 향후에는 로드 프로젝트만 해서 불러오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가 있고 양산에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쉽게 카피를 한번 해볼 텐데요. 이렇게 카피를 해보고 이렇게 카피했을 때 굽기에서 OSS 칼값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카피를 하면 되고 만약에 마스터 IC만 가지고 있다 라고 한다면 칩에서 읽어와서 해야 될 텐데요. 지금 현재 내용은 좀 지우고요. 그 다음에 컨피규레이션 비트에 대한 것들도 지우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하나 카피되어 있는 마스터 IC에서 읽어오는 방법인데 이때는 그냥 리드 아이콘을 통해서 10을 읽어오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그 로고 창에 보면 OSS 칼값이 읽어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아까와 다르게 체크섬이 달라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픽 마이크로 체크섬은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컨피규레이션 비트는 아까와 동일한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라스트 어드레스에 있는 OSX 칼값이 나타나 있습니다. 3438로 나타나 있네요. 버퍼에 가보면 역시 프로그램 메모리에 이와 같이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고요. 엔드 어드레스에 가보면 3438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데이터 EEPROM은 없었죠? 네. 자, 이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디바이스에 대한 동작 설정을 해주시고요. 만약에 지우고 굽지 않는다고 하면 디제이블을 시키고 OK를 한다면 네. 다시 세이브 프로젝트라고 해서 MSU 마스터 테스트 이렇게 프로젝트를 생성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가 뭐냐면 지금부터는 파일로 한 것과 마스터가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될 텐데요. 자, 이때는 버퍼에 가서 프로그램 메모리에서 여기 저장 아이콘이 있는데요. 자, 이 저장 아이콘을 가지고 브라우저에 선택해서 이 네이밍을 주고 저장을 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앞전에 MCU test.hex에서 불러온 건 save.bin, 그 다음에 마스터에서 읽은 거는 read.bin 이렇게 저장을 해놨는데요. 자, 이 저장을 해놨으면 두 가지 파일의 차이점을 알아봐야 될 텐데요. 두 가지 차이점의 그 차이는 이 컴페어 툴을 이용해서 보겠습니다. 헥사 컴페어인데요. 자, read.bin, save.bin 앞엔 다 동일합니다. 자, 어디가 다를까요? 아까 3438이라고 했던 라스트 어드레스 영역이 달라져 있습니다. 읽은 것은 아까 OSC 칼값을 가지고 있고 파일은 OSC 칼값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서로 다른 것들이고요. 실제로 동작을 하는데 중요한 펌웨어에 대한 내용은 동일하기 때문에 동작하는데 이상이 없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 파일이 동일하기 때문에 실제로 조금 전에 만든 로드 프로젝트 프로젝트 파일들은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8비트 MCU 프로젝트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